마치고 이제 우리는 일단 진화를 갑니다. 자, 진화와 분류는 같은 얘기입니다. 171페이지 진화가 이것은 패러다임이다. 그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하고 하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사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를 거기다 두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얘를 무작정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얘를 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화와 창조에 관해서 이 대립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것은 둘 다 믿음이에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서로 과학이다 아니다 주장한다면 둘 다 믿음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진화는 과학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검증이 오지 않았느냐. 검증이 진화가 제대로 된 적은 없어요. 그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을 연구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자동차의 진화를 아십니까?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포드 자동차가 있은 다음에 지금의 정말 삐까뻔쩍한 차들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진화죠. 근데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자동차의 그 부속품 고무가 먼저 아니죠. 타이어 성분의 고무나 쇠나 알루미늄이나 기타 플라스틱 성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자동차가 최초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요. 생명체도 그 논리를 입각해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누가 맞고 틀리는지를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그냥 자신의 믿음을 누구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딱 생각한 게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이해하려고 드는 게 맞아요. 진화는 증명된 바가 없다가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화론자들이 막 들고 있습니다. 어디가 증명된 적이 없느냐? 그 수많은 증거들이 안 보이느냐? 네,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고요. 네,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얘는 8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것도 뒤로 갈수록 비중이 좀 커지긴 해요. 어쨌든 싸우지 마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속설은 2가지야.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 가서 혹시 진화를 전공하고 싶다면 일단 말리고 싶은데 혹시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장대익 교수라고 있어. 장대익 교수는 진화 맹신론자야.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그 밑에 가서 연구해도 돼요. 말리고 싶지만 자유전공학부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반이 만약에 이제 입학사정관에게 면접을 하는 교수다 그랬을 때는 진화에 관련된 썰을 막 풀어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막 읽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죠. 감동적이에요. 장대익 교수님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저의 롤모델은 장대익 교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옹호할 거라고.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를 뽑아야 된다고! 이런 훌륭한 아이를 뽑아야 된다고. 그것도 전략이야. 나는 이제 말리고 싶지만 자연 발생사 분류학은 전공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부를 해. 그 전공하면 좀 그래. 외로울 거야. 연구실에 같이 연구한 사람이 없을 거야. 난 늘 혼자다 이러면서 분류는 혼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유기물이 생명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기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는 지적인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인위적으로 창조했음이 아니라 우연히 생기가 들어가서 됐다는 건데, 이걸 주장한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사실 3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는 정말 천재적이었어도 생명체를 몰랐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를 17세기, 18세기까지도 했고 지금도 해요. 그 중에 헬몬트가 대표적인데, 헬몬트가 뭐라 하냐면 거기 조그맣게 여러분 잘 안 보일 테지만 상자에 밀가루와 땀에 젖은 옷을 넣어놨더니 나중에 쥐가 생겼거든. 그래서 헬몬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 봐라 이거. 땀에 젖은 옷에 들어있는 생기가 밀가루를 쥐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사실은 그냥 별 관심이 없었죠. 근데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저 또라이 아니냐고. 그러자 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깃즙을 공기 중에 방치해봐라. 썩지 않냐고. 그 반이 구더기? 이게 뭐겠어? 고깃즙의 유기물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 구더기가 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저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관심을 가진 스팔란차니는 저 또라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담인지 스타글라치 헷갈리는데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반대파가 얘인데, 생물 속생설이,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고깃즙을 유리 그릇에 넣고 밀봉을 한 후에 끓였어요. 그랬더니 안 생겼어요. 그러자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이게 왜 안 생겼는지 알아? 니들이 끓이는 바람에 생기가 죽었어. 근데 밀봉했잖아. 그래서 안 생긴 거지.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고. 이 싸움이 격렬하게 되고 있던 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바로 이 인물. 여러분은 요구르트로 알고 있는 바로 이 파스텔, 유업으로 알고 있는 파스텔르가,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텔르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그 이름도 유명한 S자관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설적 실험인데요. 왜냐면 반론을 제기할 땐 이렇게 해라는 어떤 상징적인, 정말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기운은 물을 통과한다. 물은 통과한다. 물은 생기에 분명히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그릇에 여기 뚫려 있잖아요. 여기 고깃즙을 넣고 끓여요. 파스텔가. 그래가지고 팔팔 끓이면 나중에 식잖아. 일단 식혀야 돼. 식히고 시간이 지나면 생기가 들어가면 여기 미생물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물이 여기 고여요.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다가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 위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멸균 상태로 보존이 됩니다. 그걸 미리 파스텔르가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실험을 해서 보여줘요. 그때 얘네들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진짠가?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쏙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파스텔르는 S자관 실험을 보여준 집념의 과학자인데, 파스텔르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학적 실험을 한 것입니다. 생명체는 생명체한테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둘은 사실상 양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겠잖아요. 무조건 태초에는 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가 다를 뿐이에요.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신적 개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나는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연이라고?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개인적 소견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분명히 저변에 깔린 대패러다임인 건 사실이에요. 과학을 연구할 때는 대부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 있는 사람들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양립되어 있는 관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 과학이 아니다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 있을 때 굳이 일단은 싸우지 마세요. 내가 안국에서 이대국어의 한 여학생이 고2 여학생인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뭐 그런 활동을 하나 봐. 창조과학회에 막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전파하는 일을 막 자기가 하고 싶대.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일단 싸우면 안 돼. 싸우지. 그거 왜 싸우려고 그러니? 자꾸 싸우려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왜냐면 지나는 자들이 막 싸우려고 한다는 거지. 냅둬 괜찮아. 일단 우리가 봐야 돼. 조금 더 객관적 시선을 가지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생명체의 기원을 아십니까?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속설을 보고서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아무도 이 과정을 진짜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적어도 생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쥐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근데 만약에 밀가루가 진짜로 쥐가 된다면 그건 뭐지? 본 적은 없잖아. 아닐 거라고 믿는 거잖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산타가 있다고 믿은 건 언제고 없다고 믿은 건 언제냐고. 산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봤었어? 또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봤냐고. 그놈의 과학적 증명은 할 수 없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뒤졌을 때 당신 산타야? 당신 산타야? 당신 산타야? 뭐 이렇게 해야 증명이 되는 거야?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산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증명할 방법이 뭐지? 없지 않나? 내가 또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아빠가 의사야. 근데 아빠가 의학을 펼치는지 인수를 펼치는지 모를 때가 많다. 왜냐면 할머니가 오셨어.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넋두리를 하시면서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해가지고 막 뭐 담자를 못다고 막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단은 안 하고 심지어 청진기도 안 대보고 대충 그것도 왜 가라로 자기가 봤어요. 옆에서 다 많이 봤는데 아빠가 청진기를 거꾸로 한 채로 듣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더니 할머니한테 들어 얘기 나누자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져서 나갔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픈 데가 사라졌다면 그건 과학이야? 의학이야? 그건 뭐지? 도대체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도대체 과학이 뭔지 생명공학에서 PCR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찾아내는 건 과학이에요. 분명히 이거 과학이야? 보자. 이거 과학이야? 밀가루 쥐 만드는 건 과학이야? 마술이지. 근데 그거 마술인데 진짜 같은 경우 있어. 내가 옛날 그 마술사 중에 유명했던 그 누구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지금. 하여튼 그 유명한 마술사 쇼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쇼를 할 텐데 기가 막힌 카드 마술만 하는데 팔을 걷고 테이블에 이렇게 찍으면서 카드 마술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숨기는지 모르겠는 거지. 야, 손이 그렇게 빠른 경우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도대체 저걸 어떻게 했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거든. 예를 들면 천장에서 큰 보자 이불 선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내려와요. 이렇게 수평방에 네모나게 쭉 내려와. 밑에 사람들이 4명이 기둥을 원통형 기둥을 다들 이렇게 붙잡고 쭈그리고 있었어. 그리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그 천이 4명의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위로 전체를 다 덮고 나자마자 카퍼필드였어. 가운데서 갑자기 카퍼필드가 딱 일어나서 천을 이걸 꺼내는 순간 그 위치에 자동차가 스포츠카가 그 위에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막 오토바이가 그 무대에서 막 하더니 갑자기 오토바이가 슝 하고 사라져요. 그러다가 펑 하고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난 거야. 내 뒤에 오른쪽 뒤에 객석에서 오토바이가 쫙 나타난 거야. 그 앞에 옆에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오토바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공연이 끝났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접근하자 그 스태프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 걔 어디서 났니? 분명히 뒤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뻥. 그래서 적어도 그거는 과학보다 신비한 무엇인 것 같아. 아니 난 그걸 보면서 풀 수가 없었다니까. 연구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유명해진 거죠. 생명체 출현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주제라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뭐부터 만들어야 돼? 유기물부터 만들어야 돼요. 왜요? 태초의 지구에는 유기물이 없었습니다. 이걸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안한 사람까지 기억해. 이름까지 다 기억해야 돼. 여기는 여러분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명과학은 암기다. 네, 빙고. 기억해야 돼. 기억하면 땡이야. 오빠리는 러시아의 생화학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빠리는 단 한 번도 세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폭스, 여우죠? 아니에요. 이름만 폭스예요. 영화 배우 중에 뭐 제레미 폭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폭스, 오파린, 폭스가 화학적 진화를 얘기했고요. 거기 과정에 이런 거 보이나요? 원시대기. 그것이 뭐가 돼? 간단한 유기물. 그리고 복잡 유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막성 복합체. 그리고 최초의 원시 생명체.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진 것입니다. 오파린이 이 가설로 논문을 썼을 때 그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넌픽션이보다는 이거는 그냥 픽션, 어떤 소설 그쪽이 더 가까운데 아무튼 이것의 원시 대기로부터 간단 유기물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이나 당이나 또는 뉴클레오타이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 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 등이 만들어져야만 생명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됐다고 주장했냐면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었냐면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쯤으로 보고 있는데 지구가 생성된 원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땅이 생성된 시간을 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8억 년 전. 땅 생성되고 나서 바다도 있고 그때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맞다는 거죠. 그때 이 원시 대기가 있었는데 그 대기 성분이 에너지 중에서 번개와 화산열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됐다고 오파린이 얘기한 거예요. 오파린은 러시아의 생화학자이자 세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다윈의 추종자였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왜 있잖아. 여러분들 왜 어떤 책 읽고 나면은 이 사람 요즘에 애들이 왜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 지금 베스트셀러 된 책 중에 제목이 용서받을 용기 이 책인데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 그거 왜 좋아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왜 그 책 자꾸 읽는 거냐? 내가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게 마치 이렇게 무슨 대화체로 나와 있대. 그래서 뭐 스승 찾아가지고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실제처럼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대. 미움받을 용기 뭐 이래가지고 그걸 많이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읽고 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거기서 막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봐. 그 저자가 누구냐? 모르겠네. 저자가 누구지? 보통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 읽고 났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막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고 근데 너무 애절해. 근데 누가 누구 썼죠? 로미오가 썼나? 나 참. 야, 저자를 좀 기억해라. 다윈이 썼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언제였지? 2015년인가? 14년인가? 하여튼 그때가 다윈 태어난 지 200년 되고 2013년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종일기원 낸 지 150년 됐다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도 아니었어. 다윈의 해 이렇게 지정하고 종일기원 나온 지 150년 됐다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뭔지 몰라요. 그거 뭔 상관이니? 미국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건지 아닌지가 관심이지 진화론 관심 별로 없다고요. 네. 갑자기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 내용에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오파린이 적어도 다윈 빠였다고요. 그 표현이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윈 추종자, 아주 열렬한 추종자였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왜 그 오빠 골수 팬들, 왜 그 엑소의 골수 팬들을 보면 진짜 아주 열정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다 따라다녀. 모든 일정을 다 빼고 있고 그 기억력은 기가 막히고. 나는 걔네들이 10명인지 11명인지 그건 저건가? 그 걔네들도 이름이 뭐지? 쏘리 하는 애들이 슈퍼주니어. 엑소가 몇 명인지 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들한테 말이 안 맞는 거야. 걔네들은 엑소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안다고요. 심지어 걔네들의 앞날을 계획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남미에서 어떤 부분에 뭐가 쇼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고 거기에 팬들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걸 다 아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을 데려다가 SM에서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뭘 써도 될 만큼 아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매출이 나는데 SM의 매출은 뭐 적진 않아요. 1년에 한 2, 3천억 정도 나오고 수익이 수백억 정도 나긴 하는데 2, 300억 정도 나는데 영업이익 정도 난다고. 근데 그 정도 규모는 그 왜 교육업체들 중에 그 M사이트 거기가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한 이투스 뭐 이 정도 급. 그리고 이제 그거 밑에가 이제 YG 그리고 저 밑에가 그 뭐 JYP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잘 몰라. 수지가 다 버는데 수지가 버는 게 근데 이제 그러한 내가 뭐 얘기다가 매출이 그런 이제 애들이 만약에 걔들이 누군가를 굉장히 흠모하다가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거기서 길이 보여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그 흠모하던 아이들이 그게 만약에 중학생이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이제 적당히 해라. 그럼 애가 친구들이 또 그러는 거야. 쟤는 아직도 뭐 이 말에 그 한마디 아니 초딩이냐? 뭐 이러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듯 엑스로부터 관심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나 공부해야지. 그러는 순간 그 연결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 그거야. 내가 저거를 계속해서 뭐하지? 내가 진짜로 무슨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면 끝인데 난 할 거야. 그럼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런 애를 어떻게 키우지? 어디 반반 아이들 데려다가 연습시키면 되다. 이 생각이면 안 되는데 SM은 그래서 된 거잖아요. 다윈 추종된 오파리는 다윈을 굉장히 맹렬히 사모한 나머지 둘 다 남자야. 근데 어쨌든 사모한다는 게 꼭 뭐 그 연인 간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녀 간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좋아하니까 길을 찾은 거야. 내가 저것을 증명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파린과 다윈의 또 다른 추종자가 바로 얘는 아니죠. 밀러예요. 밀러의 실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밀러의 실험 다음 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밀러가 제자고 유리가 교수입니다. 여러분
허시 체이스의 실험 알죠? 그 유명한. 허시가 교수고 체이스가 제자입니다. 여기는 밀러가 제자고 유리가 교수인데 교수가 먼저 떠났습니다. 교수가 포기하고 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유리는 왜 떠났냐면 멘탈이 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무섭다. 사람들이 너무 공격한다. 나 무섭다. 나 간다. 너 혼자 하든지. 그랬더니 밀러가 술을 먹으면 전 계속 하겠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근데 이게 밀러가 맥주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도대체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 물이야. 그럼 이걸 끓여. 그럼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걸 타고 이동해. 수증기가 공급되는 여기 원시대기 성분인데 밀러가 얘기한 원시대기 성분 기억해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지구과학이든 또는 다른 대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시대기 성분이 밀러의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밀러를 의심하세요. 메세인, 암모니아, 수소, 물. 이 네 가지의 성분들을 우리는 환원성 기체라고 합니다. 이 환원성 기체에다가 무엇을 자, 무슨 짓을 했는가? 수증기를 보냈죠. 수증기는 당시 원시 대기가 있었을 때의 화산열 전기방전 이꼬르 번개 에너지를 받으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물질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U자관이 그 당시 바다를 상징하는데 이 U자관 속에서 요소 아미노산 그리고 중간 생성물로 HCN, HCHO가 생깁니다. 아 참고로 이게 사이아나수소 포르말데이드 포르말데이드 맹독성 물질, 사이아나수소 맹독성 물질인데 이건 중간 생성물이에요. 이게 최종 생성물이고 요소 일명 섹시 요소 섹시 요소는 섹시다 라는 말이 있지. 요소는 섹시구나. 네네. 그런데 이 요소와 아미노산 가운데서 누구의 열광을 했냐면 바로 얘의 열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간단 유기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원시 대기에서 간단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참고로 냉각수는 B에 해당되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맞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리면서 이게 밀러는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그 반발 논문들이 나타나고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밀러는 그 공격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물론 교수는 이미 떠났고요. 밀러도 나중에 논문을 스스로 철회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 읽어봤나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오, 읽었구나. 서울대 자격증 쓰려고. 도키스. 이거 쓰면 좋아할 사람은 장대익 교수야. 왜냐면 장대익 교수는 리처드 도킨스를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한접에서 그렇게 도킨스를 막 까대면 장대익 그 앞에 있다 공격이 들어올 거야. 예상을 해야 돼.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장대익의 사진을 잘 보고 가요. 아니 어쨌든 도킨스 할아버지가 내가 알기로는 42년생입니다. 40년생 할아버지가 이른이 훌쩍 넘은 이분이 언제 책을 쓴 거냐면 35살에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생각의 시작은 30살쯤 됐겠죠. 아니면 그 이전이거나. 여러분 30살 하면 누구 떠올라요? 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얘 보면서 막 인생의 어떤 삶의 관록이 느껴지냐? 응? 김정은이가 굉장히 막, 역시 참, 그 북한의 그 장군님은 참, 와, 이게 참 존경스러워. 딱 봐도 어리죠? 진짜! 근데 도킨스 마찬가지로 이 책을요, 쓰고 나서 일약 스타가 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랬어요. 이 책을 도킨스는 회상하면 뭐라고 하냐면 40년 전에 쓴 책이라고요. 젊은 날에 일종의 객기로 쓴 책인데 그 책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이 저자에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관해 이제 좀 그만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할 거냐고. 그 옛날 내가 젊을 때 쓴 책인데 그런 얘기도 못하냐고. 그 사람들은 당신이 한 얘기 아니냐고.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도끼스 아니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사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얘기했다고 왜 나한테 계속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밀러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유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적 유전자를 굉장히 계속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사고 과정, 그 생각의 흐름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전개가 참 좋은 책이니까 읽기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면을 본다면 자신이 읽고 감동을 받았을 때 아 이게 진화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끌어낼 수 있다면 책은 잘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그 단적인 면만 딱 바라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사실 못 얻어요. 그런 데서는. 이게 간단 유기, 복잡 유기 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사람은 폭스라고 볼 수 있는데 폭스의 실험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폭스의 실험은 복잡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자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왔을 때 자 171페이지 밑에 오파린의 가설과 폭스의 가설이 둘 다 있죠. 오파린의 가설과 폭스의 가설을 여기다 써보면 일단 오파린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아셀베이트 그리고 이건 오파린 그 다음에 열성 프로테이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마이크로스피어 이것은 폭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일종의 복잡 유기물이에요. 근데 복잡 유기물보다도 조금 더 그냥 좀 더 거한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이거는 복잡 유기물은 최소한 단백질을 넘어 핵산을 넘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제 복잡 유기물이라고 할 텐데 코아셀베이트가 단백질 덩어리, 핵산 덩어리, 물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코아셀베이트는 물에 단백질, 핵산 등등이 녹아있는 건데 이게 하나의 단위체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코아셀베이트라고 오파린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됐다고 주장하냐면 오파린은 이것이 곧 원시 생명체가 될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세포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파린은 세포를 본 적이 없다니까.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오파린이 세포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의 모순이야.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덮어 씌운 거야. 그냥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물어볼 당시에 오파린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지나간 책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다 껴맞추기 할 때 폭스는 이제 이겁니다. 단백질을 굉장히 아주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면 마치 그 굉장히 몸 마려운 폴리펩타이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어떡해 막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나 이제 미쳐버린다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다가 고온 건조 펩타이드에다가 물을 딱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냅다 이렇게 그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뭐 하냐면 푹푹푹푹 하면서 이렇게 돼요.
세포 분열을 막 하고, 이게 세포 분열 아니지. 단백질 분열을 하고, 막 꿈틀거리면서, 나 지금 미쳐버리겠다! 막 이러는데, 그걸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명명하고 폭스가 그런 거죠. 이 봐라. 얘 지금 살아 꿈틀거리지? 그렇죠. 꿈틀거려요. 집에 여러분, 꿈틀거리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거 다 생명체. 조심. 진흙도, 경우에 따라 돌덩어리도 꿈틀거리는 것도 있어요. 돌도 자라, 어떤 경우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시생물 된다고 주장한 폭스의 실험은 이걸 한 겁니다. 먼저, 단백질 덩어리가 물과 만났을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이런 공 모양의 구조가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분열을 한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생명체 기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구성 중에 이게 있지. 즉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막의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2단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포솜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리포솜이라고 하는 건 막성 소기관에 그냥 인지를 이중축으로 된 그 막이잖아요. 그게 먼저 생겨야 되는데 그 구조가 생기고 나서 그 속으로 세포 소기관이 될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원시 생명이 됐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화학적 진화예요. 여기서 검증된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검증된 사실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리포솜이 생긴 다음에 얘네들이 될 거라고요.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살아나지 않아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비슷하게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전적으로 다 번역해낼 수 있어요. 해서 모아놓으면 살지 않아요. 그럼 아닙니다. 그거 살리는 방법 쌤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헬몬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기 예. 나중에 우리 과정 중에 이름이 생기팍팍이라고 있는 거예요. 생기팍팍. 우와. 그럼 다 살아나는 거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테마에서 거기 더 생각하기 172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참, 요 그래프, 밀러의 실험에서 요 그래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미노산이면 이건 이제 생성물이고, 줄어드는 게 있다면 NH3 암모니아고, 요소가, 사야나수소나 또는 포르말데히드는 중간 생성물이라는 얘기죠. 이것들이 얘네들이고, 아미노산은 생겨고, 이거는 그 반응물이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다시 우리가 볼 때 이거, 막성 복합체가 만들어진다고 곧바로 원시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최소한 유전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최초의 유전 물질은 과연 뭐겠느냐라고 할 때 그 유전 물질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유전 물질로서 우리가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최초의 유전 물질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복제가 가능해야 되며 효소적 기능을 담고 있어야 되고 입체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야만 그 기능의 다양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DNA는 정보물질이고 RNA는 정보물질이고 단백질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복제를 스스로 못하고 하고 못합니다. 효소적 기능이 없고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적 기능이 있다는 것만 없다는 것만 확인하더라도 DNA는 절대 최초의 유전 물질일 리가 없다. 그러면 누가 맞냐면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제한되고 되고니까 입체가 자연형성되니까 이놈이 최초의 유전 물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초의 유전 물질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리보솜, 그러니까 RNA성 효소다라는 말을 합성어로 만들어 리보자임이라고 붙여요. 그것이 최초의 유전 물질, RNA성 유전 물질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원생 생물 중에 일부 생명체에서 리보자임이 있는 것을 찾아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핵 생물 내에서는 RNA가 효소로 그렇게나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효소는 단백질보다 RNA가 더 많아요 라거나 RNA가 정말 훌륭한 효소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이미 리보자임의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 리보솜이 RNA가 55%, 단백질이 45%로서
리보솜은 분명히 RNA성 효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생물학적 진화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거의 다 진화를 거의 다 한번 나가볼 작정이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를 생명공학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나눠준 그 이제 뉴버전 해답으로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